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6강 5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 등은 우리 교재 거기에 58페이지 법제 10조 2항, 그 다음에 3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은 58페이지 맨 위에 박스 동그라미 3번이 3항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이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 위에 보니까 제1항 1호 내지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항에 보면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법 10조 1항에 보면 동그라미 1번 1항입니다. 57페이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첫 번째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12조 2항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제 29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의 2에 보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개시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정설정의무, 보정설정의무가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연수교육, 대상.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다 받으니까 이거는 꼭 개업공개사에게만은 빼야 되겠네요. 확인설명의무,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계약서 작성의무,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아도 처벌은 개업공개사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법 제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 제29조 법 29조 1항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의무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서명 및 날인도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거, 이건 취직도 할 수 없고 개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12번까지 12호까지 있죠. 우리 교재 57페이지 맨 밑에 그 1호부터 12호까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요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있는데, 이건 취소 선고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납니다.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민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산선고 받은 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시험에 출제되기를
파산 선고받았으나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복권 신청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숫자 3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는데 사형은 뭐 죽이는 거고요. 징역은 정력에 복묵케 하는 거, 일을 시키는 게 징역입니다.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행 종료를 보겠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고요. 두 번째, 가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머리 빡빡 깎고 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석방은 가짜 석방입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에 3년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령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둘 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의 경우에는 A는 3년 만기 석방이고 B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이 A와 B가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습니다. 몇 년 지나야 돼요? 재지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되죠.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살고 나와서 또다시 3년 더 지나야 되고요. 만약에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면 남은 자녀 형기 2년에다가 또 3년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재지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같습니다. 가석방되면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X입니다. 가석방의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종료를 받습니다. 다음은 집행면제 보겠습니다. 집행면제. 집행면제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이 있고요. 특별사면, 그 다음에 법률변경, 세 번째 형의 시효 완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된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특별 사면보다 더 좋은 거죠. 어떨 때 일반 사면하는지 특별 사면하는지는 사면법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결론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는 것. 법률 변경, 예를 들면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석방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은 재판을 받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물론 지금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 공소시효는 15년 했다가 25년 했다가 지금은 살인의 공소시효는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만약에 공소시효가 25년이라면 25년 지나버리면 처벌도 안 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는 완성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는데 가령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우리 흔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4년 동안만 유예 기간만.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선고 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도 뒤에 가면 포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법 제10조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번만 하나만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시험은 볼 수 있었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7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는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소속 공개사가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8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다만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가 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는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게 예외가 있다. 사망이나 해산, 그 다음에 2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언제 벗어나겠어요?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뭘까요? 예, 영원히 못 벗어난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는데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났다 하더라도 역시 죽었으면 끝이죠.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았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취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나는 거지 3년만 지났다고 곧바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인데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꼭 3년 기다리지 않아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예외입니다. 즉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3가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9번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업무정지를 6개월 받았으면은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개업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10번째 법인의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령 5월 1일 2017년 5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을 했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6월 1일 A라는 임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선임됐다, 취직을 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뭘 이유로 5월 1일 날 위반한 걸로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에 A 임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이 A 임원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 당시에는 근무를 했지만 위반 행위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벌금을 내도 다른 법률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이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 주의를 하시고 300만 원, 3년 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이 1호에서 11호, 11번까지 해당이 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용인으로 고용 전, 고용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고 등록 반려합니다. 등록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사유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고용인으로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는 고용 불가,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 즉 고용관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험도 못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62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했는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1번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자. 예, 선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선고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입니다. 복권된 자. 그래서 사실상 한정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 복권이 됐다면 파산 선고 받았다면 복권 결정, 복권이 되었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복권 신청만 했다고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예,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된 자. 결격 사유 아니죠? 다만 3년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자. 예, 벌금은 여기 적었죠.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가 가장 가벼운 벌이죠. 검사가 죄가 있기는 있는데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범정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범정이 경미한 경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형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공개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이 있다. 결격사유, 이중소속,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나이를 먹어야 돼. 19세. 부모 동의 받아도 우리 일반 편의점에는 미성년자도 알바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가 알바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을 해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자는 취소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집행이 종료되면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되는데 가석방인 경우에는 가짜 석방이에요.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입니다. 시험에 가석방되면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입니다.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집행면제,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그러나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3년 지나야 됩니다. 자격정지는 그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결격사유고 8번째,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다만 예외,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인으로 즉 취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직되어 있다면 해고 즉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인데 내용이 좀 어렵지만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